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27번째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 티커로는 ATVI인데요. 우량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요. 섹터는 테크놀로지 섹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게이밍 쪽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액티비전과 블리자드 합병하면서 사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됐고, 여기에서 만드는 게임들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은 거의 안 하는데요. 게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다가 그 컴퓨터 앞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이런 학창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거 게임을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게임류에 아예 손을 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는 순간 페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워낙 재밌다고는 하지만 게임은 잘 안 하고 그냥 단판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게임들 위주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우량주 사전 코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업의 사업 모델과 현재 실적과 그 다음에 주가 수준과 최근의 이슈라든지 리스크들을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량주를 소개받는다는 개념에서 하나를 배운다는 개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 액티비전이 49%, 그 다음에 킹, 그 다음에 블리자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비스가 거의 100%다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한 50%,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전 세계 국가에 나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게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액티비전의 주가가 막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 전에 돈을 잘 벌어왔습니다만은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문제들 때문에 성추문 관련된 이슈라든지 CEO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또 이렇게 직원들이 또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제 시장에 제기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사실 뉴스의 플로우로만 보면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라인들을 좀 강화하면서 여기에 보면 엑스박스 플러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이렇게 해서 게임 라인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OS에만 멈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진출이라든지 게임 사업 쪽에 진출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기술들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M&A하거나 이런 진출로 보면 상당 부분 장기간 그 독점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꼭 마이크로소프트는 갖고 있어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 인수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22년도 7월에서 2023년도 6월 사이에 이 딜이 전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비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이제 급등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차피 현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주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그게 나빠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현금을 주고 다 사기 때문에 어차피 그 현금에 그 주주가 하고 있는 주식까지 다 사는 개념이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죠. 늘 탁월한 안목과 또 학습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투자 지주사죠. 그 회사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40몇 프로는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외에는 이제 또 식료품 회사 좀 가지고 있고 카드 회사들 좀 가지고 있고 은행 회사들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1,466만 주를 매입했고 한 9억 7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요게 시점을 잘 보시면 12월 말 정도 전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로 인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뭐 한간에는 그 이제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은 굉장히 친하다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산 거 아니냐,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0.00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버핏의 그동안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고, 뭐 빌 게이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캐시나 그 회사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버핏이 이 기업을 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데이터를 봐도 그 당시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었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그런 판단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실적 분석 데이터를 좀 보면요,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9%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1%, 순이익은 23%,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했죠. 근데 올해는 좀 역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크게 좋지 않다가 뉴스도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제 내리막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아무래도 20년도, 21년도는 이런 게임 회사들한지 그 회사 주변 회사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들, 뭐 그런 회사들이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이런 회사, 게임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던 거고요. 2022년도의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정도고 순이익은 한 14% 정도 감소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MS가 인수하는 포인트를 제외하고 나자면 막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는데, 일단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이제 2021년도 9월 연환산, 그러니까 최근 4분기 합산 데이터 기준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뭐 최근 10년 동안에 최고치로 다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예상되는 다만 이제 EPS는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이 3.3달러 정도 수준인데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2.9달러 정도로 좀 소폭 하락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최근에 1, 2월 달에는 이제 MS 인수권 때문에 소폭 좀 상승해 있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분석을 좀 보면요, S&P하고 비교해 보면 액티비전 주가가 1년 동안에 마이너스 20.7%, S&P가 12.6% 정도 올랐으니까 실제로 차이가 3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S&P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뉴스들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약화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면서 요 연말에 요때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이때 주가가 그런 이제 기업 내부의 어떤 CEO나 또는 뭐 어떤 내부의 어떤 이슈들 문제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요때가 이제 MS가 이제 인수한다는 실적을 내용을 발표했을 때 급등한 이후에 약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런 이제 움직임입니다. 1년 동안에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를 봐도 동일한데요. 요때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급락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뭐 개파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비어가지고 하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요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때 요 시점은 다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또 이제 갭 상승해서 이제 갭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길게 보면 뭐 다 메꾸겠죠. 다 메꿀 텐데 어쨌든 지금 요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경쟁사를 좀 비교해드리면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CE라는 회사하고 일렉트로닉 아츠 EA하고 요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총 기준은 이제 2월 22일 날 기준이고 실적은 이제 작년 말 4분기 기준의 연환산 데이터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총을 보면 C가 좀 액티비전보다 조금 더 높고요. 일렉트로닉 아츠가 뭐 액티비전에 비하면 약간 60% 정도의 가격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의 진단 점수를 보면 77점, 29점, 70점인데 일렉트로닉 아츠랑 EA 스포츠죠. 그다음에 액티비전은 다 70점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상위 11%고
40%니까. 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업의 이익들이 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 면에서도 낮고 이런데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2020년도 매출 성장률이 액티비전이 3% 하락,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고 일렉트로닉 아츠 EA 스포츠가 약 한 7% 정도 오르는 건데 C는 약 46%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상 매출액 성장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영업이익의 회복 또는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매출액 부분들이 2021년도 기준이니까 22년도 기준 되면 요 순위 자체가 역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전이 되면 아마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도 상당히 올라오면서 아마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요 시가총액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PER로 보면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23배니까 뭐 이렇게 현재 S&P 500 지수의 PER 평균하고 좀 비슷한 그런 수준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일렉트로닉 EA보다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C라고 하는 회사는 아직 안정성은 없지만 매출액 성장률이 워낙 높아서 이 부분들이 아마 주가 상승을 끌고 가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쪽을 좀 체크해 보면요. 이 회사는 배당도 꾸준히 좀 준 기업인데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0.17, 18, 19 쭉 올려서 작년에 0.47달러를 줬고요. 올해는 한 0.52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 매력도를 보면 초이스탁에서 산정한 게 5점 만점에 3.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3점 정도 넘어가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데요. 이 회사도 좀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당 배당금이 요 밑에 이제 있고 실제로 주당 순이익이 요 위에 있잖아요. 보면 주당 순이익이 약 이제 올해 좀 줄어서 2.9달러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 주당 배당금 0.5달러 주니까 실제로는 뭐 한 배당 성향으로 보면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훨씬 더 앞으로도 늘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은 더 높여도 되는 거죠. 배당이 0.5가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절반 수준만 하더라도 1.5달러까지 해서 3배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많은데 성장이 낮은 기업들한테는 주식을 산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대규모 배당을 하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도 배당 여력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MS가 인수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100% 다 인수하는 셈이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은 버핏은 그냥 매각하면서 아마 그 차익을 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종목 진단을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77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요거는 이제 초이스탁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7점이고 현재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요 88달러인데 거기보다 지금 낮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낮게 거래되고 연말에는 그보다 더 작년 연말에는 더 낮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추세를 보면 단기로는 하락, 중기 장기는 횡보.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강세로 좀 전환하려고 하면 요 세 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빨간색이 나오면 상당히 주가가 하락장에도 강하고 이게 탄력들이 상당히 상승 탄력이 높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가 2개 정도 있으면 뭐 그냥 말 그대로 횡보하는 수준.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점수를 보면 여기서 잘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이 진단 점수는 저희가 22개의 팩터들을 다 데이터로 다 체킹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이 회사의 어떤 5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뭐 독점력이라든지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현금 창출력 거의 다 만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반면에 미래 성장성에서 별점 0.8점을 받았어요. 5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문제점은 뭐냐? 리스크가 가장 큰 뭐냐? 현재 성장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통한 여러 가지 게임 라인업들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M&A 대상으로는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성장성 부분이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 진단 쳐서 눌러보시면 이 5개 항목 중에서 좀 줄여져 있는 부분들이 그 회사가 향후에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 지금으로 보면 약간의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뭐 숫자나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냥 시각화된 것들로 보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좀 살펴보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요 가운데 있는 선이 이제 적정 주가고
그 빨간색이 이제 현재 주가예요. 현재 주가가 사실은 과거 1년 전 이전으로 봐도 대부분이 이렇게 적정 주가 라인이나 그 근처나 또는 상향해서 거래되다가 이때부터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기업의 성추문 문제라든지 뭐 노조에서 이런 문제들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성장성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매우 저평가 있는 라인까지 이제 빠져 있었고, 요 시점이 워렌 버핏이 샀던, 판단해서 샀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연관성 크게 낮아 보이고요. 이걸로만 봐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성장성이 좀 낮지만 그 외에 모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캐시플로우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든지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러 이런 것들이 아마 워렌 버핏이 투자를 판단할 때는 뭐 메리트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중은 다 애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수익에 따라서 버크셔에서의 수익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때 매수했는데 이렇게 급등해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요때가 주가가 뭐 $60 정도 수준이니까 벌써 뭐 한 40%? 뭐 정도까지 수익률 가까이 있는 한 35에서 40% 정도는 아마 평가 이익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요 기업은 이제 MS가 인수하기 때문에 또 새로 사거나 이러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내용들을 통해서 뭐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고, 아까 아직 딜 마무리가 이제 올해 7월에서 뭐 내년 3월 사이에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시장대에서 아마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요 우량주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